제가 이제 항상 원장님 보면 항상 웃고 계세요. 웃고 있나요? 항상 안 봐서 그래요. 되게 긍정적이세요. 뭐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삶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재밌는 일 없을까? 약간 그런 거. 원장님은 어떻게 이게 항상 긍정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톤이 높은 느낌? 그래서 저 되게 슬픈 음악 되게 좋아해요. 안 그럼 너무 막 이렇게 떠 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좀 편안함. 어제 가시 아세요? 알죠, 당연히 알죠.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시대는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여기 딱 원장님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왜 저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일이 터지고 뭐하고 그랬을 때 되게 쉽게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들. 평정심이 무너질 때가 있을 텐데 무너질 때가 있죠. 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가 나거나 뭐라 그럴 때는 1부터 10까지 세라. 평균 1부터 10까지 세는 거라면 전 3 정도에서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숫자를 10까지 못 세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물듯이 모든 일들은 해결이 되게 돼 있고 그 해결하는 과정들을 겪어나는 건데 오히려 제가 평정심을 잃고 흔들거리고 그 순간에 더 긴장감이 쌓여있다면 문제 해결 능력은 더 떨어지고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경험이라고 해야지. 20대 때, 30대 때도 살아온 경험에 다양했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갔을 때가 26? 막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재수학원 친구들하고 이제 다닌 거니까요. 그때 이제 대여섯 살 차이 나는 건 많이 차이 나는 거였거든요. 대학에 가서 뭐 한 6, 7살 차이 나는 애들이랑 계속 이제 또 다니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또 군대를 현역으로 갔거든요. 이제 31살에 군대 갔을 때 그 친구들하고 또 얽히고 설키는 경험들. 뭐 삶의 굴곡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31살에 군대 가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쉽게 갔습니다. 네. 쉽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라도 난 어렵게 가고 싶었는데 쉽게 오라는데 쉽게 갔죠. 원장님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겠죠. 크게 생각하지 않을 뿐인 거죠. 스트레스가 없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뭐 가끔 스트레스 선물해도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받을 때도 공짜고 줄 때도 공짜니까. 원장님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직원분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같이 좀 닮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병원에 내원해서 직원들을 보고 느끼는 거랑 그래서 원장님이 저래서 이렇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직원들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고 가끔 마찰을 제가 유발하는데요. 재미있잖아요. 마찰을 가끔 유발하기도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기도 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알고 있지만 그냥 내비두기도 하고 마찰이 생기게 일부러 약간 소스를 주기도 하고 저거 저랬더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 부추기는 거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이벤트가 없으면 결속도 안 생기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 생기지 않고 그냥 점점 무뎌집니다.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마찰이 생겨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고 요즘 좀 약간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쓱 이쪽에 던져줍니다. 이쪽에 가지고 뭘 하겠죠. 큰 뭔가를 던진 건 아니니까. 사소한 이벤트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원장님 병원이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할 때요. 분위기 좋은 애들은 앞으로 내고요. 안 좋은 애들은 다 지금 창고에 박아놨습니다. 그게 문 잠가놔요. 퇴근할 때까지 못 나옵니다. 노동부 그럼 원장님의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삶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건 기쁜 일이 생겼을 때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쁜 일들을 찾아요. 근데 우연처럼 생기는 기쁜 일들이 있어요. 행운처럼 오는 거, 뭐 생각지도 않았던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가 아니면 더 냈던 세금이 환불돼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에서 있지도 않은 일이 생기는 것들. 두 번째는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내 예측과 맞고 결과물들에서 오는 기쁨. 세 번째로는 이제 개인의 어떤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물건 가졌을 때 느끼는 이득인데 그 물건에 익숙해지는 순간 금방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기쁨 같은 경우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묵직하게 깊게 쭉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어떻게 잘 기쁨의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사실 요즘의 어떤 상의 목표고 관건이죠. 문제에 닥쳤을 때 회피해서 긍정적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문제 회피하는 거랑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심도 깊은 얘기를 한다는 건 저번에도 이제 그 교보문고 가서 봤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제목만.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건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결정장애인 것처럼 긍정적인 건 항상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정면 돌파하려는 게 아니라 묻어버릴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버무리고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저만의 방법인데 1부터 10까지 세면 기분이 풀리잖아요. 제가 3 정도에서 멈추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떤 안 좋은 일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무마시켜서 기쁨으로 승화시켜 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4부터 10까지 세고 나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일단 좋게 마무리 지어놓고 나서 저 혼자서 그걸 다시 재정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돌파해야 될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냥 묻는 게 난 건지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시간을 둔 다음에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결국은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게 노화라고 보는 거니까요. 오죽하면 요즘은 노화를 질병으로 보잖아요. 질병으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이미 의학계가 이거를 극복할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어요. 나이 들어가니까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 질병이잖아요. 나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노화? 이거 질병인데? 그럼 얘 이제 극복해야겠는데? 라는 식으로 치료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끝없이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긍정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겠냐? 저 유튜브 많이 보면 되지. 이 설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종교 집단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정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생각을 비틀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종이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부정적인 면의 뒷면은 분명 긍정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면들을 자꾸 더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면에서는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뒤집어야 거기에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이 면에서 계속 헤집고 뒤집다 보면 부정적인 것만 계속 파는 거죠. 지금 정답을 못 찾는다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뒤집어서 보세요. 거기 안에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못 뒤집어요, 혼자는. 잘 뒤집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뒤집는 게 힘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뒤집어 드릴게요. 긍정의 힘. 네, 알겠습니다. 설교 완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뒤집어지는 날인가요?